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한창 알콩달콩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기간이지만 저는 주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집에서는 편도 4-5시간 거리인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의 신도시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었죠. 저도 지금 사는 곳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남편을 따라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신혼기간임에도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남편이 올라와서 지냈는데 어느 순간 오며 가며 왕복 10시간 가까이를 도로에서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올 때도 있지만 2주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그래요. 남편은 보통 한 지역에 발령을 받아 가게 되면 총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오는데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보니 그 기간 동안은 임신 계획도 늦추기로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결혼을 했지만 마치 결혼 안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제 회사 일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큰 불만은 없었어요. 또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계속 연애할 때처럼 더 설레고 좋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10분 거리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원래 남편이랑 같이 살 때도 왕래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시댁에 자주 가자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에게 자주 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연락도 거의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자기는 시집살이 그런 거 안 시킨다고 너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얘기를 잘 하셨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깨인 시어머니라는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시부모님 복이 있구나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집을 떠나고 저 혼자 지내게 되니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겠냐며 집도 가까운데 자꾸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퇴근할 때 잠깐 들러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거나 주말에도 오라고 하시거나요. 저 외로울까봐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고단한 회사 일 끝내고 나면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지 시댁 가서 불편하게 식사하고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어머님이 혼자 지내는 며느리를 많이 신경 쓰시고 챙겨주시나 보다 감사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퇴근 후에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6시 퇴근이라서 시댁에 도착할 때는 6시 반쯤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가니까 어머님과 신우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약속 있다고 이미 나가셨다 하고요. 저 왔어요, 어머님. 왔니? 손 씻고 가서 밥부터 먹어라. 식사 안 하세요? 아가씨는요? 우리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다. 같이 먹자고 퇴근 후에 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어머님과 신우는 먼저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은 6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요. 조금 얼떨떨한 기분으로 일단 자리에 앉았고 혼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꺼내어 놓으신 반찬을 먹는데 먹는 순간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상한 것 같은 맛과 신내가 나더라고요. 저는 잘못 먹었나 생각하며 다시 먹어봤는데 역시나 상한 맛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반찬은 안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이번에 미역국을 또 떠먹는데 가만 보니 미역국에 약간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소고기 기름이 아니고 약간 상한 느낌의 기름 같은 거요. 저는 뭐지? 하며 일단 먹었는데 순간 웩 뱉을 뻔했습니다. 상한 맛이 확 났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음식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음식이 잘 상하는데 국하고 반찬하고 아무래도 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상했다니. 우리도 좀 전에 먹었는데. 그래요, 언니. 우리도 좀 전에 똑같은 걸로 먹었어요. 상하기는 맛있기만 하던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맛이 약간 상한 것 같은데.
제 말에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굳더니 식탁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엄청 신경질적으로 반찬을 조금 집어드시는 겁니다. 예, 상하긴 뭘 상해. 맛만 있구만. 냄새 안 나세요? 냄새? 무슨 냄새? 어머님은 인상을 팍 쓰며 저렇게 말하셨고 신우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언니 좀 심했다. 엄마는 언니 생각해서 일부러 식사 준비 다 해놨는데 상했다뇨. 우리는 좀 전에 먹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상한 음식인 줄도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음식에서 상한 냄새와 맛이 나는데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면서 안 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을 느꼈죠. 너 먹기 싫어서 그러니? 내 딴에는 혼자 지내는 며느리 신경 쓰여서 오라고 한 건데 오기 싫어서 그렇게 이리저리 빼더니 기껏 와서는 한다는 말이 음식 상했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상하긴 뭘 상해. 지은이랑 나도 좀 전에 먹었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도 먹고 간 건데. 어머님과 신우가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음식이 안 상했는데 제가 그러는 거면 당연히 어머님 기분이 나쁘시겠죠. 하지만 분명 상한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시니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강경하게 말하시고 신우도 이상하게 저를 보고 있다 보니 못 먹겠다고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자꾸 음식을 다시 먹어보라고 권하시고요. 저는 억지로 음식을 다시 먹었어요. 다시 먹어도 분명히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청 심하게 상한 건 아닌데 음식이 맛이 가면 나는 그런 냄새가 분명히 났거든요. 아직도 상한 것 같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잘못 먹었나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분위기에 못 이겨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제서야 어머님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상한 게 아니라 간혹 음식 그 특유의 맛이 상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상하긴 뭘 상했다 그래. 많이 먹어. 일하고 와서 배고플 텐데.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니까. 저는 어머님과 신우의 압박에 못 이겨 음식들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정말 먹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거의 숨을 참다시피 하고 우겨 넣어서 먹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먹은 탓인지 아니면 진짜 음식이 상해서인지 배탈이 난 겁니다. 설사가 계속 나왔고 지사제를 먹어도 설사는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배도 너무 아팠죠. 저는 결국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분명 상한 냄새가 났는데 어머님하고 신우는 그걸 모르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에 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 모르고 계속 드시는 거면 괜히 그 음식 때문에 어머님이나 신우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싶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오지랖이죠. 신경이 쓰였던 저는 다음날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왜요 언니? 혹시 어제 괜찮았어요? 뭐가요? 나 집에 가서 배탈이 나서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했거든요.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괜찮은가 해서. 제 말에 신우도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언니 왜 그래요? 엄마 음식 먹고 배탈 났다 그거예요? 나는 좀 걱정돼서. 멀쩡하거든요? 언니, 엄마한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청 기분 나빠하시죠? 기껏 밥상 차려줬는데 상했다느니 배탈 났다느니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긴 한데 언니도 참 예민한가 봐. 엄마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신우도 좀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었고 회사에서도 배가 계속 꾸룩거려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죠. 옆에 있던 동료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너네 시어머니랑 신우가 작정하고 너 엿먹인 거네. 그러는 겁니다. 어? 자기들은 안 먹었다며. 일부러 너 엿먹어보라고 상한 음식 준 거네. 딱 들어도. 그렇게 할 사람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너 시댁도 잘 안 간다며. 그런 걸로 너네 어머님한테 밉보인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 남편도 없으니까 애라 엿 좀 먹어봐라 하신 거 아니냐고. 에이 설마. 내가 보기엔 딱 그건데 같이 안 먹은 것부터가 이상하잖아.
저는 동료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료 말 맞다나 저 불러놓고 먼저 밥을 먹은 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론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그렇게 일찍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도 했고요. 게다가 분명 상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상했다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어머님이나 신우나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나 싶어서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뭐 가지고 갈 게 있으니 퇴근길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설마 오늘도 상한 음식을 주시진 않겠지 생각하며 갔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밖에서 드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됐다 싶었던 저도 집에 가서 간단하게 먹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뭘 갖고 가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음식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갖고 가서 너 먹어라. 장바구니 부피가 너무 커서 놀랐죠. 어머니, 저 혼자 지내는 거라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아, 잘 보관해두고 두고두고 먹으면 되지. 어른이 주시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얼른 받아, 무거워. 아, 네. 저는 어머님이 주신 그 커다란 장바구니를 차에 놓고 집에 오게 됐어요. 혼자 사는 데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올 때도 많으니 집에서 뭔가를 해먹을 일이 많지도 않은데 이 많은 걸 주시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장바구니 지퍼를 열어보는데 진짜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반찬하고 우유, 요거트, 음료수, 그리고 채소랑 과일에 고기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었는데 우유랑 요거트, 음료수와 고기는 다 유통기한이 꽤 지난 제품들이었고 채소랑 과일도 이미 물러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반찬은 상하진 않았는데 딱 봐도 만든 지는 꽤 된 것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집에서 안 먹는데 버리기는 아까우니 저한테 처리하듯이 넘겨주신 것 같았죠. 그걸 보는데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이런 걸 주려고 구태여 퇴근하는 사람 불러서 바리바리 싸주신 건가 싶고 어머님이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진짜 동료의 말처럼 제가 밉거나 싫어서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전데요. 저기 아까 주신 것들 말이에요. 집에서 풀어봤는데 우유랑 요거트, 고기도 그렇고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괜찮아. 원래 그런 유제품은 유통기한 지나도 안 뜯었으면 먹어도 돼. 고기도 냉동실에 있던 거라 상관없고. 그러시는 겁니다. 황당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드시지 이걸 굳이 저한테 왜 주시나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누르며 여쭤봤죠. 그래도 너무 많이 지났던데. 그리고 채소랑 과일도 이미 물러서. 원래 과일은 익을수록 맛있는 거야. 후숙 몰라? 그리고 채소야 물러진 부분만 살짝 잘라내면 되지. 나머진 멀쩡하잖아. 아무리 네가 회사를 다녀도 여자고 아내면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데 식재료 아까운지 모르면 안 된다.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지.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어머님이 쓰시지 이걸 왜 저한테 주시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버리긴 아깝고 자기들 먹기는 찜찜하고 싫은 음식들을 모조리 저한테 모아서 주시는데 저를 어떻게 봤나 싶고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곧장 전화해서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보다 다른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마침 그 주에는 남편이 오기로 했다 보니 잘됐다 싶었죠. 남편은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쉬며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즐겼죠. 토요일에는 같이 집에서 밥도 해먹고 푹 쉬었고요. 일요일에는 시댁에 잠깐 들러서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남편과 시댁에 갔죠. 어머님은 타지에서 혼자 떨어져 사는 아들이 안쓰러운지 옆에서 계속 머리하고 손하고 만지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밥은 잘 먹고 다녀? 그럼요. 잘 먹고 다니지. 거기 식당도 많고 맛집도 많은데 뭐. 아휴, 그런 것보다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실컷 먹었어요. 이 사람이 나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줬어요. 이 사람 음식도 잘하거든. 하면서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웃고 있었죠. 그래? 뭐 먹었는데? 못 보던 거 많이 해주던데? 건강 주스라고 해서 주스 간 것도 챙겨주고 샐러드 파스타랑 스테이크도 구워주고
하여튼 어제 엄청 잘 먹었어요. 그랬어? 잘했네. 그러면서 어머님은 환히 웃으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회사 다닌다고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다 준비했대? 저는 이때다 싶어서 웃으며 말씀드렸죠. 만드는 거야. 인터넷에 레시피 많으니까 따라했고요. 식재료는 어머님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써서 만들었죠.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 표정 완전 굳고 옆에 있던 신우까지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어? 어머님이 유제품하고 야채랑 과일이랑 고기랑 뭐 많이 주셨잖아요. 그걸로 다 했어요. 요거트 주신 걸로 샐러드 소스도 만들고 파스타도 어머님 주신 야채 써서 했고요. 그리고 고기도 어머님 주신 것 중에 등심 있더라고요. 그걸로 등심 스테이크 했어요. 과일도 갈아서 스무디 만들어서 후식으로 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그걸 얘를 먹였어? 네. 제가 따로 장볼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어머님이 식재료를 잔뜩 주셔서. 그건 너 먹으라고 준 거잖아. 왜 얘를 줘? 어머님이 발끈하면서 따지자 저희 남편도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왜 엄마? 내가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어머님? 아무리 이래도 여자면 집에서 살림하고 식재료 아까운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유제품이야 유통기한 좀 지나도 되고 과일은 오래될수록 맛있다고 하셨고 야채도 상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도 유통기한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냉동이니까 상관없고. 제 말에 어머님은 남편 눈치를 보면서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에 입이 뜨악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그런 걸 자기한테 주셨단 말이야? 먹으라고? 퇴근하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완전 한 짐 싸주셨어. 그 말에 가만히 있던 아버님도 미간을 확 찌푸리시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런 걸 새아기한테 줘? 좋은 걸 사다 주던지. 아니 멀쩡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멀쩡한 식재료 쓴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님 종종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만들어서 어머님한테도 갖다 드릴게요. 제 말에 어머님은 말도 못하고 저 슬쩍 노려만 보시더라고요. 남편도 한숨 치며 난리치고요. 엄마 그런 걸 왜 줘?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어디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요. 엄마 우리 집 먹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굳이 그런 거 이 사람한테 가지고 가라 어째라 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셔? 남편도 아버님도 어머님을 이상하게 보며 뭐라고 하니까 어머님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시겠죠. 버리기 아까운 상하고 오래된 식재료들과 반찬들 며느리한테 다 넘기고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들을 홀라당 어머님 아들한테 줬다고 하니까요. 어머님 입장에선 어머님이 자기 발등 찍으신 거죠 뭐. 어머님은 알겠다고 앞으로 뭐 안 주겠다고 기분 상하셔서 저한테 퉁명스럽게 그러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내려가기 전까지 저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다음에도 혹시 이런 일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말해놓을 테니 자기 없을 땐 굳이 시댁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든든하게 말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더불어 저를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하신 어머님한테도 보기 좋게 되돌려 드린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했죠.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신진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저한테 또 그렇게 하시면 저도 똑같이 되돌려 드릴 거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